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이번 주부터 드디어 브라질은 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입니다. 이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렵고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브라질 소식을 몇 가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이게 5.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내려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으니 시중에서 지금 물가는 당연히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서비스와 제품이 모자른 경우가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촌에도 뭐 한국에서 이제 뭐 보따리 장사라고 해서 뭐 가지고 오시던 물건이 거의 동이 났습니다. 또 슈퍼마켓에서도 한국에서 오는 제품 중에 뭐 벌써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많고요. 또 중국에서도 많이 오는 제품들이 거의 뭐 중단돼서 예전에는 뭐 쉽게 살 수 있던 뭐 스마트폰 뭐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이제 한참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환율이 올라왔을 때 지적을 했는데요. 가격이 오르든가 제품이 없던가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때 돈 버실 분은 이런 제품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가져와서 시중에 푼다면 돈을 버는 게 확실합니다. 또 요즘에 옷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지금 뭐 장사가 잘 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 온라인 뭐 이런 채널도 만들고 뭐 포털도 만들고 해서 파시던 분은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비대면 시대, 즉 뭐 주문을 뭐 왓츠앱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주문받던 시절에서 준비된 분들은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장사가 잘 되고요. 또 다른 뭐 젊은 친구들은 제가 아는 몇 분도 새로운 제품과 이런 시스템을 배워야 되니까 지금 뭐 머리 싸움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상황에서 시대가 바뀌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라인 쇼핑부터 시작을 해서 이 SNS 활용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들의 식당이 SNS 활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SNS로 이렇게 끌어오느냐, 즉 브라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식당을 알고 찾아오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작년에 뭐 한식의 날도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식당들 뭐 페이지도 열어주고 뭐 이렇게 계정도 열어주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끌고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됐은 뭐 몇 명만 활용이 되고 잘 안 됐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 한국의 그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니까 배달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세상에 무리해서라도 이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어떻게든 이런 사람들을 그쪽에다 껴주려고 혼자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모두 대부분 이 SNS를 활용을 해서 요즘에 배달 뭐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과 판타넬 지역에 지금 뭐 화재가 연일 엄청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일 뉴스가 되고 뭐 매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전 세계적인 뭐 뉴스가 되고 또 매년 외국인이 브라질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뭐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질문이 왜 브라질이 그것을 전 세계적인 유산인 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정부나 여기 국민들 손가락 빨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것이고 브라질 국민들도 박수치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뭐 막아야 되는데 정부도 정부대로 노력하는데 당연히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정부를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시각으로 정부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뭘 하는데 이게 뭐 엄청난 넓이에 이걸 어떻게 뭐 법을 만든다고 불이 안 날까요? 그건 아니죠. 정책을 뭐 잘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또 한동안 또 외국에서 뭐 그 예산을 뭐 비용을 대주기도 했었는데 뭐 안 대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외신에서 브라질에 뭐 불이 나서 뭐 많은 뭐 동물이 죽었다 그러면서 코끼리가 수백 마리 죽은 거를 이제 사진을 게재해서 뭐 올렸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외신에서 코끼리가 많이 죽을 정도로 불이 났는데 뭐 브라질에 코끼리 없습니다. 여기 뭐 남미에 코끼리 없어요. 결국 그건 뭐냐, 그 사건은 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건데 어떤 뭐 물에 뭐 이상하게 사는 박테리아에 인해서 수백 마리의 뭐 코끼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기사와 브라질 사건과 섞어서 이렇게 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브라질 랜드 아마존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코끼리가 죽었대, 저거 불쌍하고 저 불알 사람들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는데 가짜뉴스죠. 결국 그 외신도 실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철회했는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기사가 되다 보니까 뭐 브라질만 욕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이제 시장 선거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뭐 대선 뭐 이런 거와 같이 지방선거가 이번에 어떻게 구도를 만들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이제 뭐 당연히 뭐 주지사도 뽑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 정치인들이 어떤 구도를 가지느냐 이런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2016년도만 해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이제 노동당이 이번 2020년에는 뭐 웬만한 대도시에는 후보자, 시장 후보자를 내놓지 못할 만큼 이제 악전 고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저거 봐라, 저 노동당 놈들 저거 뭐 손가락질하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노동당도 있어야 된다. 그들도 있어야 이 사회가 돌아가지 한쪽으로 편향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이제 선거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옛날에는 꼴리가성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예로 설명하면은 군소 정당들이 같은 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내놔서 많은 정당 투표를 받게 되면은 그 비례에 따라서 그 군소 정당들이 표를 나눠 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4개 정당이 하나의 선거인단을 만나서 후보를 내놨는데 표를 받은 게 만약에 2표를 나온다. 그럼 그 정당들 중에서 제일 비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였죠. 이게 왜 이걸 문제가 많았었냐면은 이 서로 연합하는 당들이 정책이 완전 다르던 당이라도 한 표라도 받아서 선거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A하고 B는 철천지 원수여서 저들끼리 붙으면 안 되는데 왜 같은 선거인들을 내나? 왜? 자기네들은 일단 우리는 표만 받아서 뭐 비례에 따라서 뭐 이기겠지만은 자기는 한 표라도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2020년부터는 꼴리가성이라고 하는 이제 연합 이런 체계는 이제 금지됐고요. 이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은 군소 정당은 이게 꼴리가성이라는 것을 연합을 못 하게 되면은 표를 받을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 이제 상파울루 시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9만 5천 표 이상이 받아야 되는데 웬만한 소규모 정당은요 9만 표를 못 받습니다. 2만 표, 3만 표 못 받아요. 그것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몇 개 이제 정당들끼리 합쳐서 만약에 이제 200만 표를 정당으로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례에 따라서 나다 보면 한 표나 하나나 두 가는 이제 의원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이라는 거 바뀌는데 이번에 이런 정책이 현재로서는 시의회 이게 발의하게 되는데 이 상태로 인해서 이번에 시장과 이런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니까 ENESS라고 해서 이제 연금을 탈 수 있는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산업재해로 인해서 은퇴를 할 수 있는 이런 ENSS 그러니까 연금공단이 그동안 3월부터 심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 심사를 누가 하냐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풀려나고 있습니다. 또 공원들도 개장된 공원들이 뭐 시간이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열 정도로 이제 자꾸 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유럽과는 이제 반대 정책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동안 이제 그 엄청난 확진자로 인해서 사망하다 보니까 브라질도 이제 보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바꿨었는데 이 브라질은 확진자도 늘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완화되고 있으니까 유럽이 한 거와 같이 브라질도 똑같은 식으로 가다 보면은 2차 지금 파동이 일어난다. 거기도 지금 2차 감염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확진자 받고 이제 사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좀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브라질이 이제 여름으로 이제 갈 것이니까 이제 확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고 이제 내년 가을쯤 되면은 다시 한번 늘어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당연히 뭐 없어지지는 않고요. 뭐 올해 뭐 10월, 11월부터는 뭐 상파울루 주에서는 뭐 백신을 뭐 예방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믿을 만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뭐 중국에서 가져온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또 상파울루 같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지방에서도 이제 계속 아이들 학생들 이제 수업을 재개하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쉬울까요?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연말까지 뭐
당연히 뭐 바이러스 내년에도 뭐 없어질 것은 아니니까 이게 좀 그 전까지 그냥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학부모들 또 교사들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운영하느냐 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뭐 견뎌내는 수밖에 없고요. 경제는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경제가 또 풀려나갔다고 보니까 누구는 뭐 활성화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제 판단에는 많이 이제 폐업한 사람도 많고 경쟁 상대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제 호황기라고 이제 물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를 비교해 봐야지 이게 얼마큼 성장했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과 곧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 유튜버를 만드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러고 나면은 또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넘으면은 뭐 동영상, 그러니까 라이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